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테마도 궁합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자편궁합은 8주 16자의 중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추명과 전집이라는 이 소책자의 부부편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명과 전집은 말 그대로 추명, 즉 사주팔자를 통변하는 구체적인 기법이고, 또 선배 고수님들의 주옥같은 경험방들이 사은절구로서 테마별로 압축돼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100% 소화시켜서 현장에서 실기를 행한다면 높은 적중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28페이지 부부편 서두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지와 백복지영 그 누구가 아니라며 가하하면 만사성을 또한 누가 부인하랴. 기처상처하고 싶어 그할 사람 누구이며 가정부라 누가 좋아 그리 밤낮 싸우겠나. 여보세요 번님 내어 부부편을 기록하니 자세자세 읽어보고 남의 말을 하지 마소. 다소 재미있게 이렇게 서론이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성지합 만복 백복 지원이다. 남녀 부부의 만남이 복의 근원인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하하면 만사성을 또한 누가 부인하랴.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 누가 부인하겠냐. 가하 만사성은 망고불변의 진리에 가깝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먼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처상처하고 싶어 그할 사람 누구이며 기처상처 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부부의 생사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불화 누가 좋아 그리 밤낮 싸우겠나. 가정불화가 있어서 밤낮 싸우는 것도 좋아서 하는 짓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보세요 번님 내어 부부편을 기록하니, 번님이란 것은 당사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제3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남의 말을 하지 마소. 자세하게 사주를 통변해서 보고 남의 말 하듯이 가하만사성을 논하지 마라 이겁니다. 가하만사성을 누가 모릅니까? 당사자의 사주팔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성인이 가하만사성을 논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진리에 불과하고 철을 모르는 철부지에 넋두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풍파가 오는 것도 결국은 사주팔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자세히 보고 대비하라, 개운법에 써라 이런 뜻입니다. 남녀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부부의 궁합 한 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남녀의 사주팔자를 전개해서 융합을 하게 되면 8주 16자가 되는데 이것의 중화를 보는 것이 곧 자편궁합, 즉 팔자궁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자분의 팔자를 보게 되면 우선 일간이 을목인데 이는 마치 숫자 2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성향과 성품, 성격이 이중성을 띠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격국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정치인 중에서 문모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시, 안모시, 홍모시 등등이 을목인데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줘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의 나무 목에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간목은 참천, 즉 직상, 곧게 위로 자랍니다만 을목은 굴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논할 때 곡직이다라고 합니다. 간목이 홀로 직상을 하는 반면에 을목은 굴곡이 돼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간목을 칭칭 감아서 직상목, 참나무, 소나무를 감아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명리용어로 등나개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등나개갑이다. 이러한 물상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말로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을목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악용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도 되겠죠. 즉 누군가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이 바로 간목이란 말입니다. 을목은 내가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보는 것은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다르겠죠. 경금이 강하게 나를 치고 있다. 이럴 때는 나의 누인 매시 합살시키는 살인 상정이다. 양인 합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금이 용신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합의되면 또 안 좋죠. 그래서 간목은 어찌됐든 을목을 보는 것은 자세하게 가려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이덕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썼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기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간특한 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을목이 생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덕나목인데 칡령풀이 질기죠. 생명력이 질기다. 혹은 뭡니까? 생활력이 강하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으니까 질기게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 뒷담화 등등을 뜻합니다. 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의 말로가 그다지 평탄치가 않습니다.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초한제 한신장군은 을목인데 대장군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그의 말로는 실로 험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식신제살격 사주가 식신이 살을 제압을 해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대장군까지 갔습니다만은 도식이 되게 되면 인수가 식신을 깨버리게 되면 살이 기승을 부려서 내가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팔자죠. 그래서 영웅의 명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영웅이 됐다. 갑자기 가는 겁니다. 공교롭게 한신장군이 을목이었다 이겁니다. 4월달의 을목은 조연할 환경에서 말을 쫓아 떠올 열자입니다. 바짝바짝 줄기와 잎이 마르고 타들어갑니다. 이때 누가 뭐래도 물이 필요합니다. 수기가 필요한데 수기도 임수가 있습니다. 강물을 쓰게 되면 보게 되면은 강물을 쓸 수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노동을 들여서 퍼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록지명이라고 합니다. 신중의 임수를 봐서 바로 이 가상사주가 그런 사주죠. 반면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촉촉한 담빈 개수를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나봤더니 귀인이야. 기격사주야. 재벌가 이세로 태어났더라. 태어나봤더니 바로 귀인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합격의 평범한 사주에 머뭅니다. 여기서 머물면 다행이게요. 자, 이렇게 바짝바짝 타들어가니까 나무가 마릅니다. 즉 명예 지장이 있죠. 단명수가 있다 이겁니다. 심하면 요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주가 어렸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 썼고 또 이것은 제가 사용한 거 아닙니다. 인용한 겁니다. 자평하게 텍스트라 할 수 있는 난강망의 4월달 을목란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열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물 중에서 개수가 필요하고 개수는 인성이다. 이렇게 되죠. 조열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격이 조급하죠. 조급하다. 화급하다. 조와 화는 바로 불입니다. 불은 바로 태양도 불이죠. 자, 이럴 경우 태양은 병화로 쓰는데 이렇게 되면 병이 되는 거죠. 병의 원인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되는 겁니다. 병이 되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는 것이 화를 참지 못해서 상기돼서 수성화강이 아니라 화성수강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가면 나무가 불을 만나서 상관이라는 형태의 사주가 됐습니다.
목화상간이니까 불을 뗐으니까 왕창 타들어가고 불길만 강하고 나는 말라가 들어가고 있다. 이때 가장 기쁜 것이 뭡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 기쁩니까? 기쁠 일자 보를 경자 물을 봐야죠. 물은 즉 인성이다. 그래서 목화상간 희견수 목화상간 희견인이라고 합니다. 대치되는 개념은 금수 상관 희견화 희견관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목화나 금수는 팔자의 병입니다. 수나 불은 약입니다. 병약이 상제하게 되면 좋은 사주죠. 바로 조후가 갖춰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상관격입니다. 상관이 재를 보게 되면 상관 생재를 하게 되면 기발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상관은 불입니다. 재는 뭡니까? 토입니다. 자, 여기 토를 봐서 사중의 무토로 상관 생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 즉 개수입니다. 그런데 무토를 봐서 합을 하고 그걸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것이 오히려 안 좋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관이 인수를 봐야 되는 폐인격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설명들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개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 성향이 나무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이 을목에게는 고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나 이것을 요구하겠는데 누구한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아내도 아버지같이 가슴이 넓은 사랑을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목이라고 해서 사랑을 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긴 줍니다는 목생화 하니까 이 사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불만 온통 강해졌으니까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주고 있다. 즉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외계어로 들린다.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배우자에게 외계어를 들린다. 자, 화가 폭발해서 집어 던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이게 외계어거든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을목이 4월 달에 나왔으니까 새합니다. 그러나 일지 묘목에 앉아있고 연지 묘목과 을목을 보고 간목을 봐서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면 대책 없이 강합니다.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폭발하면서 강한 것 뿐입니다. 자, 나무와 새, 철책과 목책으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4월 달이면 이것은 불인데 불은 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전기니까 전기 뱀장어에 생긴 것이 토끼가 전기 뱀장어를 물고 있으니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 폭발해서 망가질지 모릅니다. 전기 뱀장어가 스파크만 일으키면 그냥 쓰러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중에 경금이 있고 신중에 경금에 뿌리를 낸 이 신금이 투해가지고 날카로운 비수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원래 사목입니다만은 이 신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수로서는 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과 부적이 아니라 이것은 추풍 낙엽이 되는 겁니다. 여름인데 추풍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비유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을목은 뭡니까? 신경계통인데 굉장히 예민하겠죠. 신경이 예민한 팔자다. 묘신기문관살까지 나와서 더욱 그렇다. 을목의 뿌리도 이렇게 다쳤단 말이에요. 기문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문이 바로 묘신기문인데 왜 그럴까요? 목이 잘렸기 때문에 간이나 다음계통, 신경계통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팔자를 보게 되면 사중에 무토가 있잖아요. 자, 묘중에 을목, 간목, 묘중에 을목, 간목, 여기에 간목, 을목과 을목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바로 궁겁쟁제를 하고 있죠. 궁겁쟁제하니까 본인의 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즉, 이 명주가 예민한 데다가 의처증이 발병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갑증에 의처증이면 볼 것 다 봤잖아요. 상대방은 어떨까요? 사리가 생깁니다. 사리가 같이 살면은. 자, 그런데 이 신금이 살로서 을목이 치는데 사중의 병화가 이렇게 합을 했습니다. 자하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을 해서 스톱시켰습니다. 이것은 살과 상간의 조합인데 이것은 살과 양인의 조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팽팽하게 끊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자가 오게 되면 어떨까요? 이 자수가 바로 사중의 병화를 그걸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금이 튕겨나와서 그대로 을목을 치는데 이번엔 병화가 가서 합을 하면서 화수가 됩니다. 수는 뭡니까? 인성이니까 문서가 하나 톡 튀어나왔는데 왜 수가 될까요? 이 대운지는 월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운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에 이렇게 팽팽하게 균형은 잡고 있는데 신축년이 툭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신금이 들어서 병화를 합으로 엮어버립니다. 여기를 또 자축합을 하면서 그걸 해버립니다. 얘가 풀리면 얘 둘이 가서 그냥 신금을 치는데 이것은 관살이잖아요. 관은 관청일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축토 때문에. 축토는 재다. 재는 누구다? 처다. 처가 고집을 박박 우기고 이번에 양보를 안 하면서 본인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사주에서.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나란히 도장 찍고 왔다. 문서가 여기 나왔고 이렇게 전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자분의 팔자는 어떨까요? 기토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자, 전부 곡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꺾여 있는 격이니까 허리와 관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글자를 보게 되면은 기토나 을목이나 대동소이하게 굴절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 굴절되어 있겠죠. 기토가 동짓달에 나서 다행히 병화가 떴는데 병화는 인목에 뿌리를 두고 간목을 받는데 간목은 인목에 뿌리를 내리고 자수를 받고 축토가 이렇게 재를 합을 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운은 있겠구나. 자, 여기 자수하고 합을 했는데 간목과 이렇게 또 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군과 합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겠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기토는 이렇게 을목을 구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날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토가 신약하면 왜소하면서 날씬하고 동작이 빠를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축합이 돼서 겨울에 소가 덜판에 누워서 양지바른 곳에 묶여 있는 격이잖아요. 소가 낮잠을 자니까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바로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지 간에 자수가 문제가 되는데 자수는 재다 신약이 되는 겁니다. 왜 재다 신약일까요? 자, 2층에 개를 키우는데요. 저런 경우는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어째 저럴 수가. 이 영상을 지금 몇 번을 찍는데 저 강아지 때문에 망쳤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내가 합을 하고 해자축 수가 되니까 재다 신약입니다. 재다 신약은 조년극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년극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생활 일선에 나서야 되는데 딸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외가댁에 맡겨서 타가기식했다. 타가기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자수가 축도에서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을 건너서 약주를 드시고 오다가 물에 빠져서 종명을 했습니다. 바로 알코올 물상이 축토를 내면 신금인데 신중에는 유금이 있습니다. 자, 신금을 변환시키면 유금이 되고 자수는 삼수변이 돼서 알코올 물상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의 애주가라면은 나를 만들 때도 한 잔 자시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도 알코올 유전자가 와 있다. 그래서 겨울이라 대체로 우울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불을 써야 되는데 수중화인 알코올 물상이 나타나고 알코올을 씁니다.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상습적인 그런 알코올 물상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열을 올리게 되면 괜찮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축 중에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매인데 자수와 인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축합을 했습니다. 즉 기토의 재인데 누군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언니가 실종된 것으로 아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이 자수가 실종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는 자수가 또 자식을 낳는데 간목인데 이것은 간이나 다음 쪽에 이상이 있어서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돈으로 유혹을 해서 이렇게 각기합으로 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뭡니까? 월지니까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나의 동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혈액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 그 주변 사람 중에서 간 이식하는 젊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추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이건 강이죠. 자, 횟수가 있으면 강입니다. 강을 건너서 목은 뭡니까? 동쪽인 강동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 역시 해중에 끌고 들어온 해중의 간목과 인중의 간목과 이 간목과 이렇게 명암부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자 자체도 남편의 의첩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주다. 자, 그런데 이 팔자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격사주고 제가 관을 봤다. 재생관격이고 관이 또 인성을 봐서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 팔자라 잘만 다듬으면 팔자가 좋은 그런 사주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신미대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병화를 합반시켜버립니다. 합거시켜버립니다. 즉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만나서 봉신방급이 되니까 이 기토가 냉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수가 이렇게 있죠. 미토가 가서 부부인 축토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운에 풍파가 오게 돼 있죠. 풍파고 여기 충을 해보면 자축 합의돼 있던 돈이 떨어져 나가니까 위자료를 챙깁니까? 못 챙깁니까? 못 챙기는 겁니다. 그런 중에 신축 연인 2021년도가 들어오면 이 합을 또 가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을목이 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 아니라 신금이 동해서 여기 간목과 간목들을 치게 돼 있죠. 자, 기토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상관운입니다. 상관운이고 축토가 들어와서 역시 충미충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런 풍파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팔자를 융합을 해보게 되면 기축이 을묘를 보게 되면은 살입니다. 살. 자, 병자인데 신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의돼서 불을 꺼버리고 자수가 또 사중의 병화를 꺼버리고 갑인이 또 을묘를 보게 되면 살이 태왕해집니다. 여기 살이 와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살 덩어리가 와서 나를 치고 또 갑신이 갑자를 만나서 해자축 신자수가 되면서 간목을 키워놓으니까 온통 살의 바다가 돼서 내가 갇힌 듯이 살잖아요. 명이 짧아지겠죠. 제 명대로 살겠습니까? 팔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팔자는 저 가상세계에서 현재 사리를 열심히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혼 도장을 찍고 서류 정리했는데 왜 사리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살고 있을까요? 기축 사주가 자식군과 이렇게 합의돼서 자식과의 끈끈한 정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은 뭡니까? 나의 자묘입니다. 내가 안전자리 묘에 들어가 있는 격이다 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사하는 경금 자식이 묘에 들어갔단 말이 이게 자식묘거든. 자묘, 자묘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자식이 묘를 들어가면 나도 따라서 들어가겠다 할 정도로 자식을 지나치게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팔자 궁합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